코로나19의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피해까지 동해안 시군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동해안 해변과 항포구에 수천 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들이 떠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선 도심에 진입하는 도로가 집중호우에 벌써 3차례나 붕괴돼 항구적인 복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질병대응센터가 필요한데 유독 강원 지역만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2개가 연이어 들이닥친 동해안 지자체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응급 복구 작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워낙에 악화돼 정부와 강원도 등에 피해 복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2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해선이 잇따라 덮치면서 고성 북천의 2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방파제 안전 울타리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나뒹굴고 수십 미터 길이의 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성 가진항에도 태풍 당시 해일이 몰아치면서 방파제 시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정부와 강원도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피해 복구비까지 부담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우리 지역에 피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태풍 피해 지역을 찾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는 한편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금액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빨리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이재민들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편 현재 지자체별 태풍 피해 현황 집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3일쯤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영동 지역은 연이은 태풍에 수천 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들이 해변으로 떠내려왔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 치울 인력과 예산도 부족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게 펼쳐진 해변 백사장이 쓰레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부터 기둥이 잘린 목재까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양양군의 낙산 해변입니다. 수백 미터 길이에 달하는 해안가가 이렇게 쓰레기들로 덮여버렸습니다. 육상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 쓰레기가 항포구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선박이 대형 집게를 이용해 붉은 나무 줄기며 플라스틱 통까지 꺼내고 또 꺼내도 좀처럼 항구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두에서는 굴삭기가 유실된 그물과 각종 쓰레기를 쌓고 있습니다. 한 500톤 되고요. 작업 일수는 한 3일 반 정도 소요됩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목재도 있고 폐그물 요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유실된 것도 있고. 어선이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자 서둘러 치운 항포구의 해양 쓰레기들이 부두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배가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물망을 한번 쳐볼까. 날이 나쁠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줄을 띄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바다와 인접한 하천의 다리나 둔치에도 어른 몸통만한 두께의 나무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발생한 동해안의 해양 쓰레기는 수천 톤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예산 대부분을 써버린 상태라 지자체들은 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정선에서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도로는 예전에도 2차례나 같은 사고가 났던 곳으로 확인돼 항구적인 복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도로를 받치던 범면이 맥없이 하천으로 흘러내립니다. 하루가 지나 범면은 더 무너졌고
급기야 아스팔트 포장까지 뜯겨져 내려옵니다. 지난달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선읍내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30m 구간이 붕괴됐습니다. 도로가 내려앉는 조짐을 하루 전에 발견하고 차량 운행을 통제하면서 다행히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복구되려면 아직 2달가량은 더 기다려야 해 운전자들은 7.5km 거리를 돌아가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새로운 국도가 생기면서 지자체에 이관된 도로입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같은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84년과 1986년 수해와 상수도 공사로 인해 유실되면서 2차례나 복구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항구 복구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너진 구간에 대해서는 영구 흙막의 벽을 설치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앙카 300개 정도를 설치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새로 건설 중인 정선읍내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도 조기에 완공해 교통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해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가 21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케냐에서 입국한 원주 40대 여성이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재검사 결과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입국한 남편에 대해서는 양성 음성 판정을 내리지 못해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 수색성당과 관련해 전수검사 대상자인 원주의 50대 여성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도 내 확진자는 21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앞으로 감염병 관리에 국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맞춰 지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되는데 유독 강원 지역만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와 지역별 공공의료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지표는 물론이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출렁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이유입니다. 감염병 예방은 진단과 추적 조사가 핵심이라 지역별 대응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5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그리고 제주도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강원도만 빠졌습니다. 대신 수도권 센터에서 강원도까지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별 취약지 조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 역학조사 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5천만 인구의 절반을 관할하는 수도권 센터가 강원도까지 포괄하는 구조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강원도에 맞는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인구수에 기초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느낌을 줄 수 없고요. 특히 강원도에는 공공의료 취약지가 많고 고령층이 많아 감염병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도시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했고 강원도는 수도권과 가까워 연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인구 절반도 안 되는 제주에도 출장소가 만들어지는데 수도권에 편입된 강원도는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따로 없었습니다. 향후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강원권에 질병대응센터 분소 설치를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의료 취약 지역인 강원도는 공공의료의 기초인 감염병 대응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의회 한 상임위가 술자리 만찬에서 업무 추진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 어떻게 처리됐나 봤더니 의원들이 사비를 걷어 메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화합 행사를 가진 건 지난 6월입니다. 그동안 전체 체육대회로 진행하던 화합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임위별 오찬이나 만찬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저녁 술자리 만찬 자리를 가진 기획행정위원회. 비용 11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습니다. 의원과 직원 등 20명 정도 참석했으니까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 쓴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초과 집행한 겁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10만 원인데 68만 원이 결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도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인원수에 따른 집행 기준에 맞게 다시 결제를 한 겁니다. 초과분 40여만 원은 의원들이 사비를 거두는 방식으로 갚아가는 중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의원에서도 의장단이든 위원장님들한테도 주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 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인원수가 공개돼 있지만 실제 참석한 인원수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공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집행 기준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랑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공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가로 그 지출에 대한 증빙 내역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세세하게 공개하면 구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의장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를 포함한 7개 위원장. 올 한 해 동안 강원도의회 의원들 업무 추진비에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7일 태풍 하이선으로 삼척시 신기면에서 급류에 실종된 석회석 광산 직원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16분쯤 삼척시 정상동 오분항에서 신원미상의 변사체를 인양해 병원으로 옮긴 뒤 이틀 전 실종된 박 씨의 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박 씨가 발견된 오분항은 실종 지점에서 28km 떨어진 곳입니다. 박 씨는 지난 7일 오전 석회석 채굴 현장에서 비바람이 심해지자 동료들과 함께 철수하던 중에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삼척시 사회단체들이 연이어 태풍 피해를 입은 삼척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연이은 태풍으로 어선과 상가, 도로, 하천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추석 전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복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지난해 태풍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지방재정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특별교부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양양 지역 피해액이 잠정 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양양군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된 잠정 피해 규모만 98억 8,900만 원에 달해 하이선으로 인한 추가 피해 조사가 집계되면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정밀 피해 조사와 함께 장비 400여 대와 인력 2,800여 명을 투입해 피해 현장을 응급 복구하고 2주 내에는 복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급하고 2주 미만일 경우 격리된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다만 격리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만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며 유급 휴가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4월 1일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주교 춘천교구가 강릉과 동해 등 영동지구 9개 성당 미사를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해당 성당은 강릉 임당동, 옥천동, 노암동, 초당, 주문진, 옥계, 소롤, 이반 본당과 동해 묵호 본당 등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휴관 중인 강릉 지역 시립도서관들이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도서 예약 대출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입구에서 책을 수령한 뒤 이용기간 종료 전에 비치된 반납함에 내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립도서관은 모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8곳, 책문화센터 등입니다. 삼척시가 문화재청의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기획공연 개최, 무형유산 목록화, 학술 세미나, 인문학 콘서트 등 무형유산의 전승 발전과 체계적 기록 유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도모하고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 황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광역음식물 처리시설 반대투쟁위가 처리시설 설치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대투쟁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악취와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획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는 2023년까지 286억 원을 들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인근에 태백을 비롯한 동해 등 5개 시설이 참여하는 하루 8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설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동해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4억 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천곡동 센트레빌과 대학로 구간에 명품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한 편의시설, 공공미술작품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작가팀을 모집해 이달 말 최종 선정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